그래서 어떤 면접관분은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도 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어요? 이런 거 있을 때 어떤 인재를 원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면접관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을 원한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만큼 요거는 필수적이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방,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재치원 합격자 스토리 모음인데, 우리 팜치니 톡방에서 투표를 해봤어요. 어떤 스토리를 우리 팜치니 분들이 듣고 싶어 할지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해봤는데, 압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합격자들의 공통점, 이런 거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삼바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 삼바 공고가 이제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려봤는데 역시나 거기에 좀 관심이 많으셨고, 두 번째는 어떠한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우리 재치원 출신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 취업 과정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컨텐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는 지극히 재치원 합격자 중에서 삼바에 합격한 친구들의 공통점이고, 제가 그 친구들을 계속 대면하면서 이 친구는 이렇네, 저 친구는 저렇네 하면서 느꼈던 그 취업 때는 공통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공통점을 추려본 거예요. 이게 삼성에서 추구하는 방향성 일지는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합격한 친구들을 봤을 때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통점을 좀 챙기고 중요시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100% 일치하진 않더라도 거기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어느 정도 7, 80%는 가깝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의 공통점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딱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일부터. 물론 지금 바꾸지 못하는 요소도 있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지만 어쩔 수 없지. 바꿀 수 있는 요소라도 바꿔보자고요, 앞으로도. 자,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자고 공통점이 뭐일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공교롭게도 첫 번째가 학점이 높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학점이 높다 그냥 스펙 면에서만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면접관 분들이 학점이 높은 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줄 때가 많아요. 그걸 통해서 유추한 건 이분들이 원하는 인재상, 이분들이 원하는 상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성실성에 대한 거예요. 학점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다는 인증이 되죠. 보통 그 지표로 사용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성실성에 대한 게 좀 여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모든 회사가 그렇겠지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점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학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은 학벌보다는 학점을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어떠한 사립대여도 학점이 좋으면은 서류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사트도 통과하고 면접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벌보다는 학점을 더 중요시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확실히 좋아해요. 왜냐면 피드백 때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굉장한 분들도 다 삼바를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석 친구, 그냥 전체 학점이 거의 4.4에 수렴했던 친구는 면접관 분들이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했던 그런 피드백을 주기도 했어요. 와, 이 정도면 수석 아니에요? 이러면서 와, 대단하네, 진짜 공부 잘했네, 열심히 했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는 경향이 확실히 거기서 보이고, 그 다음에 전공을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전공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전공에 대한 그런 관심도나 이해도,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면서 빌어보자고요. 약속했잖아, 우리 자체적으로 삼성에 약속했잖아요. 합격시켜주기로. 약속의 그날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삼바 합격자들의 공통점 1, 학점이 높다, 전공 지식 그런 이해도, 공부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원하는 경향이 있다 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요, 지사트 공부는 철저히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친구들이 서류 합격 발표가 나오고 딱 면접 컨설팅을 엄청 신청을 해주셨었어요. 또 면접 일정이 상반기는 유난히 좀 촉박했어서 굉장히 금방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면접 컨설팅 일정이 꽉 찼었어.
근데 면접 컨설팅을 미리 신청했던 친구들이 막상 면접을 봐야 될 때 지사트에 떨어져 가지고 못 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사트 당연히 붙겠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4년 하반기보다 컷이 올라갔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컷이 올라갔대. 그래가지고 나는 그 24년 하반기 컷을 목표로 했고, 그래서 가채점 했을 때 그 정도 맞았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떨어졌다 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사트만큼은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보다 더 높게 좀 목표를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얕보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사트 자체가. 이 합격한 친구들은 지사트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풀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해커스 파랑이 하양이 이렇게 푼 거,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들 있죠. 걔네를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합격 결과 나오면 지사트 공부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정말 여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사트 공부를 미리 시작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점이 높은, 그리고 전공 지식을 뭔가 공부를 좋아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 그리고 지사트 공부를 철저히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전공 이해도입니다. 일단은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원해본 친구들은 알고 있겠죠? 내가 전공을 뭘 들었고, 그리고 어떤 학점을 받았었는지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모든 친구들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전공 수업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학점이 낮아, 어떤 게 C뿔이야 아니면 D뿔이야, 뭐 그러면 그런 전공 수업에 대해서 왜 이런 학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검증하는 거죠. 그런 오점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왜 이거 C뿔 받았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면접 때. 좋지 않은 부분이긴 하겠죠. 그래서 전공 수업에 대해서 내가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전공 수업만큼은 진짜 학점이 높다 라고 한다면 그 점을 좀 어필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 수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대를 나왔다면 이런 공학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막 물어보기도 해요. 공학 관련된 수업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봐라, 아니면은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막 이렇게까지도 물어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전공 지식, 뭔가 공대를 특히 나오신 분들은, 화공이나 생명공학과 나온 친구들은 특히나 이 공학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주의사항, 여러분들 주의사항. 삼바니까 그런 거예요. 삼바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는 이 전공 수업을 이렇게 면밀하게 물어보는 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삼바에 특화된 거다, 삼바에 핏하게 준비를 하려면은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근데 우선순위에는 멀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공부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뭔가 더 채울 게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전공에 대해서, 특히 공학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되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석이나 이런 친구들은요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다 복습을 해가더라고. 그런 친구는 뽑힐 수밖에 없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친구가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붙는 친구도 있으니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자, 다음은 뭘까? 공정에 대한 이해도다. 공정에 대한 이해도. 삼바 면접에서는 직무 PT 면접을 본다고 했죠. 직무 PT 면접을 볼 때 바이오약품 공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공정과 관련된 전공 지식을 묻거나, 아니면 공정에 관련된 지식 같은 걸 묻거나, 아니면은 공정에서의 문제 상황을 주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보통 나온다 라고 보면 돼요. 이런 부분에서 검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공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부를 해가야 돼. 그리고 실습 경험, 이론 교육 있죠. 그런 걸 내가 공정 실습 경험이나 아니면은 이론 교육 같은 걸 들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꼬리 질문 같은 게 좀 세세히 물어보실 수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겠고, 그리고 공정, DS 공정이라고 하면 배양 공정, 정제 공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배양 공정, 정제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이론들, 그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배양과 정제 중에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면접관분은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도 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어요? 이런 거 있을 때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어떤 인재를 원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면접관분이 뭐라고 했냐면 공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 액티브한 사람, 공정 이해도가 좋은 사람, 공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만큼 공정에 대한 이해도 요거는 필수적이다. 공정을 잘 이해하고 또는 공정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잘 가지고 있다면 이 면접에서만큼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뭐 문제 해결력이나 분석력도 이런 공정 관련돼서 문제 그 풀이 때 좀 증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초코 슈크림 라떼님이 아주 재밌으신 분이네. 우스갯소리긴 한데 발에 곰팡이 키워갔다고 하면 안 되겠죠. 아 그쵸. 네. 우스갯소리 감사합니다. 일단은 배양은 배양이죠. 진균 배양을 해보셨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면접장에 가서 저는 진균을 배양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균을 배양해봤냐 하면은 동정은 안 해봤지만 진균입니다. 무좀균입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저도 우스갯소리로 해봤고요. 네. 자,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져온 건 뭐냐면은 좀 의외의 사실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합격자들의 공통점인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N수생이 많다는 거야. N수생이 많다는 거는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또 지원해서 또 면접 보고 그런 친구들 3번, 4번까지도 막 본 친구들이 있어요. N수생이 많다. 그 말은 뭐냐면은 면접에서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고 또 봐가지고 거기서 합격한 친구들도 많다. 생각보다 N수생이 많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편안한 분위기이다. 대체로 친구들 후기를 보면은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가 많았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잘못 꼬리 잡힌 친구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파고들어요. 꼬리 주면 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나라면 그랬겠다.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풀어주려고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잘못 대답하고 아쉬운 답변을 했어. 그러더라도 합격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하면 직무 PT 면접 같은 거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풀지는 못했어. 그래서 너무 찜찜해. 망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합격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 직무 PT 면접은 잘 봤어. 근데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어떤 친구들은 인성 면접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너무 답변을 하나하나 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보다는 최대한 여기 밑에도 적어놨는데 솔직함, 나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바에서도 공정 이해도 이런 것도 당연히 검증을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결국엔 그 사람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좀 많이 느껴요. 후기들을 보다 보면은, 그리고 친구들의 경험담을 듣다 보면은 공정 이해도도 당연히 키우는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여주고 진솔하게 이 일에 있어서, 회사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졌다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힘든 점이에요. 합격자 분들 중에서는 삼바 외에는 서류 합격을 거의 못 해본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여러분처럼 30개를 썼어. 근데 유일하게 서류 합격한 게 삼바야. 그래서 삼바 면접을 쫙 준비하고 지사트 준비하고 면접 준비해서 삼바로 그냥 취업한 친구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삼바만큼은 정말 서류에 있어서는 진짜 다른 기업보다도 좀 관대한 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 말했던 학점이나 조건들을 좀 충족을 해야겠지만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삼바가 막 서류가 합격이 됐고 지사트를 통과하니까 면접을 보잖아. 면접도 원데이 면접이라서 그 원데이 면접을 통과하면 바로 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친구들도 27개 썼는데 딱 2개 서류 합격했고 뭐 30개 썼는데 하나 서류 합격했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들도 취업이 다 힘들었다. 여러분들과 같이 취업이 힘들고 막막하고 어디 진짜 삼바 떨어지면 이거 진짜 나는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걸 견뎌내고 결국에는 결실을 이뤄서 지금은 현직자로 가 있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막 이거 떨어지고 저거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삼바를 가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생신입 합격자가 많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신입 친구들이 많아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직무 관점으로 엄청난 스펙을 보고 뭐 뽑기도 하지만 직무 경험을 보고, 근데 삼바만큼은 생신입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제가 어딘가에서 1년 동안 경험을 쌓으면 삼바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생신입을 이렇게 뽑는 비율이 많은 걸 보면은 중고 신입을 마냥 선호하냐? 그런 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업마다 그런 뽑는 기준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삼바의 교육 인프라에 있다고 봐요. 일단은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 교육만 받게 되죠. 그러니까 생신을 뽑더라도 그 교육을 딱 진행을 함으로써 이 친구의 포텐과 이런 거 위주로 보게 되는 거죠. 어차피 가르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뭔가 경험이 없더라도 정말로 똑똑하고 이 일에 진심이고 진정성이 있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좀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초점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시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도 보여져요. 정말 이렇게 서류 합격이 어려운 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 이름값 대비 어떻게 보면 관대하게 서류 합격을 시켜주는 곳이 좀 유일하지 않을까 좀 싶을 정도예요. 여기만큼은 정말 기회다. 여기는 일단은 TO 자체도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일단은 최대한 서류 합격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합격을 정말 한다면은 지사트 진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면접에서 정말 딱 승부를 봐버리면은 삼바를 갈 수도 있다는 거야. 불가능할 것 같나요? 이 친구들도 정말 아찔아찔했어요. 한 친구는 제가 전날에 진짜 밤 11시에 한 2-30분 통화한 것 같아요. 이거 불안하고 저거 불안하고 저거 불안하고 저거 불안하고. 네. 근데도 결국에 잘 풀려가지고 합격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지사트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준비도 제대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합격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이 바이오의약품 공정에 대한 그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바에지라고 해요. 바에지. 지금 가명은 바에지야. 바이오의약품 A부터 G까지 해가지고 바에지라고 좀 이름을 지었는데, 바에지를 통해서 바이오약품 공정에 대한 이해도 그거를 좀 키울 수 있게 바에지만 딱 들으면 될 수 있게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삼마클이라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스터 클래스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강의도 준비하고 있고, 그 삼마클을 들으면은 이 PT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까지 쫙 다 A to G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에 커리큘럼이랑 그리고 제작 과정 같은 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쇼폼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진짜 필요하겠는데 하는 분들은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거다.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형식의, 그런 내용의, 그런 퀄리티의 강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사람들만 좀 수강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듣고 어떤 분들은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망했다 지금 뭐 초코슈크림 라떼님이랑 코코밍밍님, 체리코코넛님 막 종교를 가져봐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결과 나올 때까지 모릅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떨어지면은 다른 데 가면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충분히 경력 쌓고 커리어 쌓아 나가면 돼요. 만약에 합격하면 제대로 준비해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합격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나요?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집약해 온 겁니다. 화학과 출신이라 삼바가 멀게 느껴지는데 바이오 쪽 배양공정 등을 따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오케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바 공정을 공부할 때는 일단은 홈페이지가 제일 우선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그 공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랫폼 기술이랑 이런 게 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공정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도 보시고, 유튜브에 바이오약품 공정 관련된 자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삼바 유튜브에도 배양 공정, 정제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한 3-4분씩 풀어낸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바에지라는 수업, 그리고 삼마클에서는 그 공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설비, 그리고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그리고 품질 요소, 뭐 트러블 상황에 대한 거, 그 예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다뤄볼 거예요. 주요 파라미터라든지 주요 품질 속성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다뤄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PT 면접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 담을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삼바를 지금 준비하거나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